지금 자녀에게 꼬마 빌딩 하나 물려줄 생각으로 든든해하고 계십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100억 원의 자산, 자녀에게 넘어가는 순간 얼마가 남을지 계산기 두드려 보셨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50억 남습니다. 국가가 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뜯어가는 겁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십니까? 하지만 진짜 공포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온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자녀에게 당장 세금 낼 현금 50억 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물만 덜렁 받았지 수중에 돈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결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 알짜배기 부동산을 남들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금매로 반값에 던져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준비하지 않은 모든 자산가들이 맞이하게 될 흑자부도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100억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빚쟁이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강남의 현명한 자산가들은 이미 꼬마 빌딩에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이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고 자녀에게 20억, 40억을 거저 넘겨주는 상위 1%의 비밀 시스템. 오늘 제가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꿀 가족법인 시크릿을 공개합니다. 단언컨대 오늘 이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3대를 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법인이라고 하면 겁부터 먹습니다. 에이, 나는 물건 팔 것도 아니고 카페 할 것도 아닌데 무슨 법인이야? 법인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만드는 거 아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번 돈을 세금으로 날리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가족법인을 커피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족법인은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이동시키는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부의 이동 시스템이자 절세 벙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한 번에 터지는 거대한 핵폭탄입니다. 준비 없이 이 폭탄을 맞으면 그 어떤 자산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다릅니다. 이 폭탄의 화약을 미리미리 빼내어 아주 안전하게 자녀의 주머니로 옮겨놓는 해체 작업입니다. 이미 강남의 발빠른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속세 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이동하는 최신 트렌드에 이미 올라탔습니다. 아직도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최고지하며 등기부 등본 보며 흐뭇해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금이라는 하이에나들이 여러분의 등기부 등본만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가족법인은 선택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단입니다.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꽂는 순간 세금은 줄줄 새나가는 구멍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 기적같은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국세청도 반박할 수 없는 숫자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본론 이 세 가지 핵심 무기 가족법인이 왜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국세청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효율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족법인의 세 가지 절대 무기,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무기, 압도적인 세율 다이어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은 돈을 많이 벌수록 죄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율이 지방세를 포함하면 무려 최대 45%에 육박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10억을 벌면 거의 절반인 4억 5천만 원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인은 어떻습니까? 법인세율은 최대 20%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똑같이 10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개인으로 벌면 절반이 날아가지만 법인으로 벌면 세금을 다 내고도 개인보다 2억 원 이상 더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남는 돈 2억 원이 매년 복리로 재투자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자산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법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세율 다이어트입니다. 두 번째 무기, 증여세 없는 배당의 마법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좀 넉넉히 주고 싶어도 대한민국 증여세법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고작 5천만 원뿐입니다. 요즘 물가에 1년에 500만 원? 이거 가지고 자녀가 무슨 자산을 모으겠습니까? 하지만 가족법인을 세우고 자녀를 주주로 앉히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아빠의 회사가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배당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인당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론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50%에 육박하는 증여세 폭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2명이면 얼마일까요? 매년 2억 원입니다. 이걸 10년 동안 꾸준히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0억 원이라는 거금이 합법적으로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의 법인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이었다면 수억 원의 세금을 뜯겼을 돈이 시스템 하나 바꿨다고 고스란히 자녀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한 기적의 논리입니다. 세 번째 무기, 역대급 스케일의 자금 대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 좀 해보라고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도 한도가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이 개인 자녀에게 빌려줄 때 문제되지 않는 한도는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걸로 무슨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법인에게 자금을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한도가 갑자기 1인당 21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면 무려 42억 원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2억으로는 동네 구멍가게밖에 못 차리지만 21억, 42억이라면 제대로 된 빌딩을 올리거나 알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막강한 자금력을 자녀 법인의 종잣돈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이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 이것이야말로 흙수저와 금수저의 격차를 영원히 벌려놓는 가족법인의 결정적 한방입니다. 이렇게 가족법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사야 할까요?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습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생겼으니까 강남 아파트 사야지, 꼬마 빌딩 하나 올려야지. 죄송하지만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법인으로 아파트를 산다? 취득세가 중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럼 꼬마 빌딩은 어떨까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요즘 꼬마 빌딩 수익률 잘 나와야 3에서 4%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관리비 나가죠. 재산세 나가죠. 진상세입자 들어오면 머리 빠지게 스트레스 받죠. 결정적으로 나중에 상속세 낼 때 팔려고 내놓으면 덩치가 커서 팔리지도 않습니다. 황금성이 최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스마트한 부자들은 이제 부동산 등기권리증 대신 이것을 모읍니다. 바로 금융빌딩입니다. 관리하기 힘든 실물 부동산 대신 미국 주식 ETF를 사서 매달 월세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는 것이 최신 트렌드입니다. 왜 하필 금융빌딩일까요? 꼬마 빌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장점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익률의 차원이 다릅니다. 꼬마 빌딩이 3에서 4% 벌 때 미국의 우량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연평균 1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2배, 3배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둘째, 복리의 마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월세는 받아서 써버리기 쉽지만 금융빌딩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재투자하기 너무 쉽습니다. 복리의 힘이 합쳐지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마무시해집니다. 셋째, 관리가 필요 없고 현금화가 쉽습니다. 비가 새서 공사할 필요도 없고 세입자랑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나중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클릭 한 번으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팔기도 너무 쉽습니다. 이게 바로 큰 그림입니다. 가족법인으로 세금 아낀 돈으로 금융빌딩을 짓습니다. 자산 가치는 매년 10%씩 불어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건물을 금매로 팔며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으로 여유롭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내 자산은 지키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완벽한 부의 선순환. 이것이 바로 꼬마 빌딩을 파는 부자들의 진짜 속내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뛸 겁니다. 와, 대박이다. 당장 내일 법무사 가서 법인 하나 만들고 자식들 주주로 넣어야겠다. 나도 이제 배당 주고 세금 안 내야지.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그러다 집안 기둥불이 다 뽑힙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강력한 무기들은 잘못 다루면 사용자를 다치게 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아무나 덤벼들면 절대 안 됩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족법인을 이용한 절세 플랜이 강력한 만큼 국세청 또한 현미경을 들이대고 감시합니다. 겉모양만 대충 법인 흉내를 내고 내부는 엉망으로 운영한다? 그 순간 여러분의 법인은 절세 벙커가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1순위 타겟이 되어버립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한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정교한 설계입니다.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출처는 소명 가능한가? 이 수많은 변수 중 하나만 삐끗해도 아끼려던 세금의 몇 배를 가산세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 제발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혼자서 뚝딱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DIY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지도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이제 이 지도를 들고 실력 있는 진짜 전문가, 유능한 세무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으십시오. 나도 가족법인으로 자금 대여하고 배당 주는 설계를 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철옹성이 완성됩니다. 자산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무작정 아끼고 모으는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지키고 물려주는 기술이 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기 힘든 부자들만 알고 있는 1급 금융정보와 돈 되는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